안녕하십니까. 잠수함 산악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영상의 도입부에 들어간 BGM은 미국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엘거 부통령이 자신의 저서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흘러나온 BGM이었습니다. 그 저서의 제목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지난 4년여를 제가 꾸준히 모으고 따져보고 물어보고 전문가와 접촉을 해서 알아낸 정보와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산 터미널 이야기가 정치적 문제입니까? 시민 생활의 문제입니까? 서산 시민 일각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일각에서는 저와 일부 시의원님들의 발언 등을 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터미널 문제가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매우 궁금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 10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나 자료, 근거자료 등은 지난 10번 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대체 버스를 타는데 왜 택시를 타고 가서 타야 되는가? 왜 시내버스나 버스의 주 이용층인 젊은층, 돈이 없는 젊은층과 노인, 어르신들의 주머니가 더욱 비게 만드는 그런 버스터미널, 그러니까 서산시까지에서 뚝 떨어진 버스터미널을 그렇게 고집하고 또 강행하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수석동 터미널 이전 및 도시개발 예정지에 어떤 이익이 달렸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동안 집회를 했는데 SNS 등에 와서 압박이 느껴지는 글을 쓰기도 하고 욕지글을 쓰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저를 움직일 수도 없고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수석지구 도시개발 및 터미널 예정지는 서산 시내로부터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가 승인해주기 어려운 농업진흥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30%가 포함됐다고 그러죠. 자, 여태까지 여러가지 이유를,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해당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달려있는지 제가 조사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그 도시개발 방식 중에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중에서 환지 방식을 사용해서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들과 그 시행자가 그 개발 비용에 대해서 땅 주인들의 토지를 얼마큼 받아서 얼마큼 돌려주면서 그 받은 토지로 이익을 보고 이 도시개발을 공사를 해주면 나머지 땅을 돌려받아서 토지주들이 그것에 이익을 보는 형식이 환지 방식입니다. 그 환지 방식에는 제가 토목, 건설, 건축 등의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을 면접을 하고요. 서산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그 정리한 보고서나 논문도 참고했고요. 또 질의를 했고 공무원들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답변들이 몇 가지 왔는데요.
여러분한테 모두 설명드릴 건 없고, 환지 방식은 제가 알고 있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 환지 평균 토지 부담률 뭐 이런 공식도 나오는데요. 이 시행사가 토지주들로부터 땅을 받고서 토지주한테 남겨주는 그 비율을 간보율이라고 합니다. 이 간보율에 대해서 그 토지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래요. 대개는 특별한 경우 60%까지도 하고, 또 더 특별한 경우는 80%까지도 이렇게 시행사가 먹고 20%만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 했지만, 대부분은 50%를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들은 50% 정도를 50%나 50% 이상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과 시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법 조항이나 뭐 충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해당 토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왜 오늘의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이 영상 아래에다가 주소로, 그 영상의 주소를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역에 그 사업자가 공동명의로 5,403평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그렇더라. 2017년 하반기에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526개 정도의 등기부등본을 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토지는 2017년 8월 28일에 뗐습니다. 등기부등본을요. 15개의 빚지인데요. 제가 당시에 분석할 때 표제부의 면적만 쭉 이렇게 했더니 5,403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다시 면밀하게 보니까 큰 그 지번의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토지로 만들었습니다. 번지수를 분할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15개 그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15개인데 그걸 다 합쳤으니까 5,403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할한 만큼이 2번 더해진 거잖아요. 근데 그 2번 더해졌다 하더라도 뭐 11제곱미터 뭐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분할이 왜 그렇게 분할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등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가 가겠지만, 저는 돈은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사생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나 뗄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또 면적이 얼마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의 발표에 의하면 수석지구 도시개발 및 터미널, 복합터미널 건축 그 예정지의 면적이 9만 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시행자가 간보율을 적용해서 일정 부분을 시행사가 먹고 그 공사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돈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토지주에게 합의를 봐서 간보율을 정하고 그 토지를 받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에서 대부분은 50%를 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에서 중요한 건 간보율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등기부등본을 뗐습니다. 그 사업주 말고도 사업주가 11억 7천만 원에 설정이 있는 땅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설정이 2014년 10월 29일인가 싹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설정이 없어요. 2018년 8월 23일 날짜로는. 근데 오늘 뗀 거는 뭐 8억 몇 천만 원, 13억 몇 천만 원짜리 설정이 있는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 계획 지역 안에 토지주들이 누군지 알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일일이 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업가들의 공동명의의 토지가 해당 지구에 싹 들어가 있으면 압니다. 왜냐면 지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있는 그런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발견한 또 다른 8억 몇천만 원짜리 그 설정이 있고 또 14억 몇천짜리 설정이 있는 그런 토지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간부일이 뭐고 그 환지가 뭔지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그거는 전에 그 임재관 전 의원과 찍은 영상에서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율을 해서 하면 여기에 토지가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곳에 터미널이 설치된다고 하니까 서산의 터미널 근처에 집가를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서산의 터미널 근처의 집가는 2천만원, 3천만원, 심지어 5천만원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5천만원은 토지주가 받고 싶은 가격, 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을 수석지구에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민들 대부분이 1,000만원은 넘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접촉한 분들은. 그래서 최소치인 1,000만원을 해당 지역에 적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이 거기에 가면 터미널 주변의 땅값이 그렇게 높아지는 거죠. 왜? 터미널에 의해서 유동인구가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호수공원보다 훨씬 비싼 땅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서산 터미널도 주변도 지가가 그렇게 비쌉니다. 물론 터미널 주변 상인들도 수십 년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 상인과 현재 후보지의 토지주를 비교하면 안 돼요. 왜? 시민 생활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 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소년들, 군대 가기 전에 직장이 없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버스를 타는데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이상한 기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 있으면 웬만하면 걸어가고 어르신이어도 좀 참고 걸으면 되는 거리가 지금은 택시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가는 버스비가 10,000원인데 터미널 가는 택시비가 10,000원이다. 이거 기현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해당 지역의 집가가 어떻게 상승되는지, 터미널 지역의 집가를 1,000만원으로만 따졌을 때 그 해당 지역의 집가 변화, 집가 상승에 의한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설명드릴게요. 환지방식 개발에서 가압보유를 40%에서 50%로 정했을 때 수석동 소재 토지의 평형당 수익을 제가 계산한 겁니다. 뭐 80%니 뭐 20%니 이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고 그 전문가들이 좋은 대로 50%나 40% 가압보유를 뭐 80% 한다면 거기 토지 소유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엄청난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그리고 2015년 터미널 이전 소문이 퍼지기 전 평당 15만원, 20만원 한다고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 들었습니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도, 방송에서도 그 15만원, 20만원, 15만원 정도 하던 것이 뭐 10배 올랐네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계산표는 현재 터미널 주변 집가를 감안해서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호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호가일 뿐이고 그렇게 과도하게 하면은 수석동 토지주들에게 또 과도한 누명을 씌우는 것 같아서 터미널 주변 그냥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최소가로 해서 1,000만원은 분명히 넘습니다. 터미널이 가면.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대 확대하겠습니다. 조금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잠시 일단 정지하시고 보십시오. 자, 제일 위에부터. 자, 그래서 제가 소유 평형별로 지가 총액의 변화를 계산했습니다. 자, 이것은 개발 이슈로 뭐 지금 100만원 200만원 한다고 하는데 그건 개발 이슈가 터져서의 일이고, 개발 이슈가 없었을 때 2015년 이전에 토지가를 최대한으로 쳐들여서 20만원으로 제가 따졌습니다. 그러고 터미널이 거기 지어지면 오히려 최소가로 따져서 평당 1000만원으로만 따졌습니다. 현재 서산 터미널 근처에 토지가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감보율을 40% 적용한 지가 있고 감보율을 50%로 적용한 지에선 땅 주인이 몇 평을 돌려받는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우선 100평의 토지주 100평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 평당 20만원이면 2천만원입니다. 그렇죠? 감보율을 40% 적용하면 60평이고요. 감보율이 50%면 50평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평당 1000만원, 그러니까 터미널 이슈 때문에, 터미널이 왔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환산하면 40%일 때는 6억, 50%일 때는 5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보율이 시행사와 토지주 간의 치열한 밀당의 그 근거가 되겠죠? 토지주는 10%를 더 받으려고, 더 돌려받으려고, 시행사는 1%라도 더 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게 다 이익이니까요. 그래서 차액이 감보율이 40%일 때는 5억 8천이 나왔고요. 50%일 때는 4억 8천이 나왔습니다. 자, 5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면 2015년 이전에는 500평이면 1억인가요? 10억인가요? 10평이면 200, 100평이면 2000, 그러네 1억 원이었네요. 500평이면 감보율을 40% 적용하면 300평 돌려받고요. 50% 적용하면은 250평 돌려받습니다. 40% 감보율일 땐 30억의 지가 총액이 나오고요. 50%일 땐 25억이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이 있을 때 없을 때 시세 차익은 땅 전체에 대해서 29억과 24억이 있습니다. 감보율 10%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1억 원이 29억, 24억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00평일 때는 어떠냐? 1000평일 때 2억 원이 됐습니다. 500평의 2배니까요. 감보율이 40%일 땐 600평이고 감보율이 50%일 땐 500평을 돌려받습니다. 40%일 때 시가 총액은 60억이 됐고요. 50%일 땐 5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액은 터미널의 유무에 따른 차액은 40%일 때는 58억을 벌 수 있고요. 50%일 때는 48억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자, 2000평일 때는 2015년 이전에 4억 원이면 샀습니다. 감보율을 40% 적용하면 1200평을 받고요. 감보율을 50% 적용하면 1000평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40%일 때는 120억이 되고 50%일 땐 100억이 됩니다. 4억짜리가요. 그래서 터미널이 있고 없고의 차액이 40%일 땐 116억 원을 벌고요. 50%일 땐 96억을 법니다. 제가 해당 도면상에 속한 토지주들이 누군지 알고 싶다겠죠? 이분들이 힘이 많이 나실 겁니다. 자, 제가 당시에 확인했던 그 사업가의 공동명의 사업가의 토지를 조사했습니다. 자, 사업가의 토지는 5403평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중계사 하는 게 있어서 최대로 잡아서 우수를 떼겠습니다. 그래서 5000평으로 따졌습니다. 403평은 날리고요. 자, 그러면 2015년 터미널 이슈가 없을 때는 8억 정도, 2014년 이때. 근데 이분들이 2004년에 구매했다고 제가 전편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8억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모 조합에 11억 7천만 원의 설정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지상물에 대해서 최대한 11억 7천만 원이라는 뜻이겠지요. 예. 자, 이분들의 토지를 가압부를 40% 적용하면 3,000평이 되고요. 돌려받는 게 가압부를 50%를 적용하면 2,500평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이 있을 때 최소한으로 따져 1,000만 원으로 따졌을 때 평당 40%일 때는 300억이 되고요. 가압부를 50%일 때는 250억이 됩니다. 터미널 때문에 지가 총액의 차이는 40%일 땐 292억을 벌고요. 50%일 땐 248억을 벌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사업가 공유 토지는 제가 2017년 8월 23일 날 떼서 이미 4년 전에 알고 있었으니까 이분을 적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견한 토지는 이분보다 더 많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토지의 관리 패턴을 보고 제가 또 이물을 또 찍겠습니다. 저 그거 다 떼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 도면에서 밝힌 9만 평을 이 터미널 이슈에 의해서 2015년 이전의 토지가 20만원 따지고 터미널이 왔을 때 최소 지가는 평당 1,000만원을 계산해서 9만 평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 토지 크기는 9만 평이고요. 20만원, 터미널 이슈가 없을 때 이전에는 비싸면은 2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맹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맹진이 뭐 큰 길 옆이니 이런 거 평균으로 따졌을 때 20만원이라고 좀 넉넉히 봤습니다. 그러면은 9만 평이 180억입니다. 크죠? 크니까 그렇죠. 가압부를 40% 적용하면 5만 4천원 평을 돌려받고요. 가압부를 50% 적용하면 4만 5천 평을 돌려받습니다. 자, 평당 시가 지가 총액이 40%를 적용했을 때 5,400억이 됩니다. 이때 차액은 터미널이 가지 않으면은 180억인데 그 터미널이 들어선다면 대충 5,400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차액이 5,220억입니다. 자, 이 9만 평에 가압부를 50%로 적용하면 지가 총액이 4,500억이 되네요. 평당 1,000만원만 따졌을 때. 그러면 180억에서 4,500억이 됐으니까 차액이 4,320억이 됩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몇백억의 이익이, 뭐 5,000평 가지면 몇백억의 이익이 됩니다. 오늘 또 발견한 토지에도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꾸준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만 평에 대해서 4,500, 5,200 이런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돈 벌게 생긴 사람들, 주변에 응원했던 사람들 또 얼마나 힘을 내서 응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서울시 시민 여러분, 전국 자치단체 NGO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사회, 자유시장 경제 사회에서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서산 시민 뿐이 아니라 전국에 이 시청자 여러분이 와서 거기 한 편이라도 사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회사 다니면서 8시간, 대부분 비정규직들은 12시간도 일합니다. 밤새서 일하고 낮에 자야 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새서 2주일 일했더니 하루 쉬었다가 다시 낮에만 일하고 밤 자야 되고 이렇게 계속 바뀌어야 되는 그 노동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제하면 200만원을 채 못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습니다. 우리 택시기사 하시는 기사님들 하루 종일 하면 산악금이 15만원 내고 2만원, 3만원, 5만원 벌으면
함께 기뻐서 돌아갑니다. 그렇죠? 한 200억을 벌려면 과일 가게 주인은 수박을 몇 통을 팔아야 되겠습니까? 씨앗호떡을 몇 개를 구워야 그 정도 벌겠습니까? 우리 그냥 제 잠수함 산악회 모토가 정신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보통의 국민들이면 누구든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판단만 해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지역에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실입니다. 정치색도 없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정의당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터미널 문제가 어떻게 정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돈의 문제, 쩐의 문제죠. 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을 믿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